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요,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내신 그리고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친구는 교육 관련 일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2.4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4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수탐 평균 2.5등급입니다. 자, 자율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급 회장 2회를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죠. 봉사활동은 총 51시간, 독서는 총 14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교육봉사 동아리 그리고 확률 보드게임반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경력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상 2회 등 12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는 국민대 교육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학생이어서 집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나중에 여러 교육 정책을 제 스스로 개선해 나가보고 싶어서 교육학 전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은 2등급 중반대고요. 자, 과연 희망대학인 국민대 교육학과 진학이 가능할지. 먼저 백승환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5등급, 영어가 1.5등급, 사회가 2.58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2.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다가 다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학년도 4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 나영은 3등급, 영어는 2등급, 한국사 2등급.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는 1등급, 사회문화는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3개 영역 평균 등급은 2.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서 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도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국민대 교육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성적으로만 판단내기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교과 성적대로만 판단을 내려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1.2등급 수준의 학생이 2017학년도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2.4등급이므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좀 더 향상을 시켜야지만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종대 교육학과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7학년도에 2.4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한다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국대 교육학과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는 약 2등급대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대학 중에서는 동국대학교가 가장 좀 높은 쪽에 속해 있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 희망자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전공의 매니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1학기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남은 기간은 어떻게 또 내신 관리 전략을 짜야 할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과목들의 학기별 내신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2.75등급에서 2.63등급, 2.33등급, 그리고 2등급으로 매 학기마다 등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 교과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이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 쪽에서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역별로 봤을 때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계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공 관련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 장점인 것은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공 적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이 교육학과에 진학했을 때 교육학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 통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아직 제가 봤을 때 2학년 때까지는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3학년 때 배운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주요 교과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에도 1등급을 받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교과는 과목별로 등급 간의 편차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나머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을 보게 되면 문과인 인문계열 학생인데 국어 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이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문학 공부 같은 거는 계속 강의를 보면서 하고 있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주말 빼고는 웬만해서는 하루에 한 지문씩 꼭 풀려고 하고 있고, 내신 기간에는 거의 계속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추이를 보거나 했을 때에는 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신 준비를 할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봤을 때 틀린 문제, 즉 오답 정리를 할 때 이제 분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린지를 봐야 되는데 화법이라든가 장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런 분류표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고 있는지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반드시 지문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틀린 문제와 유사한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 준비할 때에는 EBS와 관련된 변형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참고하는 것도 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친구의 정시 진학 가능성도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국민대학 교육학과 정시 지원 경쟁률은 약 70% 수준으로 봤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계 영역 100분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봤을 때 약 267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약 6.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는 다소 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주 상향은 아니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수준이라 보여집니다. 세종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100분위 합이 약 261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합이 276점으로 상위 약 4%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를 좀 더 보완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의 학생의 모의고사 4월의 학력평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4월 학력평가 성적을 보면은요, 100분위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61.7점입니다. 그래서 양이 상위 약 9%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보게 되면 인문계열에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국어가 100분위가 93.4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좀 낮은 편인데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월 학력평가를 봤더니 보내주신 성적표를 봤더니 100분위가 81입니다.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이제 이런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월 달과 4월 달에 내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내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월에 틀렸던 문제와 4월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문계에서 국어 성적이 낮으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할 때 국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100분위가 86.92점이 4월 달에 나왔고요. 3월 달에는 약 88점도 나왔습니다.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수학 성적은 국어와 달리 좀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에서는 수학 성적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반영 비율이 20%대로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을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학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00분위가 80분 86이면은 한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3등급이 됐다 2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탐구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두 과목을 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은 좋고 한 과목은 나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탐구 영역을 한 과목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반영 비율이 30%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게 되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4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사회문화가 4등급인데 이 성적만 올린다 그러면 충분히 국민대학교 교육과에 진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되니까 사회탐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현재 성적을 유지한다면 크게 불리할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지 이제 수시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원점수가 89점대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3, 4월에.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맞으면 1등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우리 학생과도 관계가 굉장히 깊은 질문인데요. 자, 교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정형 선생님,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예, 대학에서 교사, 즉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사범대를 이제 가는 건데요. 이런 교사 지망생을 선발할 때의 전형 방법과 그리고 교사의 업무에 되게 많은데요. 물론 당연히 학업지도, 그리고 생활지도, 상담, 교무 업무 처리 등이 있는데요. 이런 그 교사의 업무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활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교과 활동으로는 멘토링 활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멘토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교내에서는 학급 내 학업 성적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으로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 만큼 교사로서의 인성과 또는 적성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인성과 적성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으로는 의외로 예체능, 즉 음악이라든가 또는 미술 또는 체육에서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탐구 활동보다는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대학에서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 합창대회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또는 미술활동 또는 교내 인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등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꾸준한 학급 임원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영어에 대한 능력 입증 사항과 학급 회장 2회 경력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입니다. 독서 활동 미흡, 자율 동아리 그리고 수상 내역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독서 활동 미흡과 부족한 봉사 활동입니다. 네, 한명수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영어 능력의 우수수상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이 존재합니다. 실용 영어와 영어 회화에서 교과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내신에서도 영어 과목은 1등급, 2등급을 보이고 있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도 우수성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에서 모두 학급 회장을 역임하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조금 평가를 받았음을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도 인정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진로 희망에 대해서 보면 영어 교사에서 교육학 전공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전공과 관련된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점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독서에서만큼은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독서 14권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학자로서의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는 독서는 한 권뿐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관련된 독서를 통해서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자신의 적성과 지향점이 교육학에 맞는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교육봉사 동아리, 학습 지도 도우미 활동을 통해 관련한 노력이 보여지는 면이 있어서 다행스럽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 학생부상에 아직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총 시간이 이제 좀 더 부과가 되겠지만 교육과 관련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2학년과 연계해서 계속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약점으로 지적하였지만 그 진로탐색 동아리라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떤 발전이 있었고 전공과 관련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에 따라 자율동아리 활동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예, 정말 궁금한 점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꿈이 1학년에는 영어교사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교육학 전공자로 바뀌었죠. 물론 진로희망사항에도 드러나긴 합니다만 학생부에서 보여지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1 때까지는 그냥 막연히 여가라는 과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교육하고 연관지어서 영어교육학과를 목표로 삼았는데 계속 학년이 올라갔을 때마다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과목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서 교육학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어보시면 아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서 진로에 대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우리 친구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학생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2학년 영어원의 교과서 특에서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우리 학생은 영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영어 전공을 하고 교직이수 등을 통해 교사가 되거나 영어 관련 전공을 하며 교육학과 관련된 분야를 찾는 것도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원서, 영어로 돼 있는 우수한 서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영어 능력이 우수한 우리 학생에게는 강점으로 이것들을 읽어봐서 반영한다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영어 관련 대회에 출전해서 좀 수상을 더 해주시고 영어 내신에 최선을 다해서 영어에 대한 우수성을 꾸준히 증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독서는 학생이 원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학과 관련된 원서를 읽고 반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영어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며 영어 교사는 어떤 세계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동아리나 봉사는 2학년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나가도 좋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려 하는 경우 교육학과는 모집 인원도 적은 편이고 학생이 추후 교사가 만약에 되려고 하면 사범대나 교과를 전공한 학생에 비해서 경쟁력이 처질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합니다. 혹시 교사가 되려는 생각이 있다면 영어를 전공하는 것이 또한 우리 학생에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하게 권해봅니다. 다만 다시 영어 교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학생부의 여러 영역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희망사항, 교과에서의 노력, 독서 등에서 노력을 기울여 영어 교사에 대한 열망을 잘 강조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이 노력한 점들을 되돌아본 후 정리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이고요. 3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이정형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국수영사 교과 평균 등급은 2.44 등급이고 그중에서 영어 성적은 1.44 등급으로 영어 교과 성적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은요, 국수탐 2과목, 그래서 평균 등급이 3월에는 3.16 등급에서 4월에는 2.5 등급으로 상승했고요. 백분위 조합 성적도 3월에는 86.67에서 4월에는 90.92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과 학력평가 성적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2등급 때 교과 성적, 그리고 교내 멘토링 활동,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서의 어떤 그 조합을 잘 살린다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1순위로 추천을 해드렸고요. 2순위는요, 논술 전형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세종대라던가 동국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이 두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학력평가에서는요,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3월보다는 4월의 성적이 더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점점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아무래도 우리 친구가 제일 잘하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고요. 탐구 영역 중에서는 이제 평균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수능 최저는 충분히 이렇게 충족할 거라고 보여서 이 순위로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의 어떤 그 충원률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학만 합격하기보다는 복수의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합격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정형 선생님, 세종대 교육학과 창의 인재 전형 한명수 선생님, 동국대 영어 영문학부 두드림 전형 백승환 선생님, 숙명여대 교육학부 숙명미래 리더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정영 선생님께서는 세종대 교육학과 창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세종대 교육학과 창의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5명입니다. 좀 이렇게 작죠.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해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플러스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년도 한 12.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아까 백성환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 입학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코너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의 성적을 한번 직접 넣고 교육학과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80% 컷에 해당되는 그런 교과 성적으로 봤더니 약간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아까 뭐 2.4등급 정도에서 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넣어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학과를 넣어봤고요. 하나는 이제 나머지 하나는 국제학부를 넣어봤어요. 국제학부 인원이 21명을 모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좀 전공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영어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린다면 국제학부로도 한번 전공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영어 영문학부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1단계로 2.5배수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요. 2단계로 서류 70%에 면접 30%를 더해 최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저는 좀 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학생이 영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는다고 할 때 이제 경쟁력이 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봉사 등을 보완해서 회장 경력을 기반으로 비교과 경쟁력을 향상시킨 후에 경쟁을 해보면 영어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꽤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숙명여대 교육학부 숙명미래 리더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숙명여대 교육학부 숙명미래 전형을 보게 되면요, 전형 방법이 1단계에서 서류 100%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 이제 서류 심사 통과 후 면접이 굉장히 우리 학생한테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다양한 학급 활동과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활동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영어 토론대회에서 수상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봤을 때 다른 학생보다 좀 강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3학년 교과 성적이 향상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에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